네, 수없이 만나본 분이지만 오늘 느낌 많이 다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이제 당당한 집권 여당의 실세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새 대통령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우여곡절을 다른 방송에서 수없이 많이 하셨을 테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김 대표 얘기, 또 울산 얘기, 울산의 지방선거 얘기를 중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셔서 그런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살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안 했어요? 부지런히 세 끼를 다 챙겨 먹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거의 정신없이 하루 3시간씩, 4시간씩 자고 버텨야 되니까 먹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더 단단해지셔서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제대하고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냐 이렇게 질문하면 고깃국에다가 쌀밥을 실컷 먹고 2박 3일 잠을 푹 자고 싶다 그러는데 지금 좀 푹 좀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오시게 해서 참 죄송해요. 요즘 정말 하고 싶은 것이 푹 좀 자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원내대표로 소원 푸셔서 기분 최고시죠? 사실 제가 원내대표 맡을 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에서 이게 오락내리락 3자를 못 따랐으면 30자를 못 넘었었죠. 네. 그 시점에 원내대표를 작년 4월 30일에 맡았고 그때 제가 약속하기를 지지율 40%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원내대표 맡으면서 당 지지율 40%를 결국 만들어냈고요. 그 후에 이제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후보가 선출된 후에 여러 가지 당내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당이 중심을 잃지 않고 만드는 어찌 보면 이렇게 방향타 역할이라고 했다 할까요? 선박 같은 키 역할을 한 그런 나름의 보람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5년 만에 87년도에 이제 헌법이 새로 개편되고 나서 87년 체제라고 우리 흔히 합니다만은 그 이후로 10년 단위로 정권이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한 번 집권하면 10년 하고 그 다음 다 10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5년 만에 이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 열세, 의원 숫자로 보더라도 180대 100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또 지방 정부를 보더라도 대구 경북 빼고는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다가 일부 조금 저희 탈환을 했습니다만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탈환한 것이고요. 그런 상태였고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거의 완전히 독점당해 있는 상태, 저희들이 완전히 열세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선거였는데 비록 작은 차이긴 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국민들께서 그만큼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정신 차리면 도와줄 텐데 제발 정신 차리라라고 아깝게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신성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당선은 되었지만 기쁨은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끝이 났고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승리에 들떠 있을 때가 아니다. 진중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5년의 기회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것이냐. 국민들이 정말 기대한 것을 충족시켜드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할지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말씀을 다 하시는데 울산시장 하실 때 김 대표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셨단 말이죠. 근데 야당 대표 하시면서 늘 그 환한 얼굴을 보시는 게 우리가 좀 불편하고 안타까웠는데 이제 다시 환한 모습을 찾으셔서 참 좋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소년 같은 얼굴에 웃는 얼굴. 다시 찾으셨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생각이 사실은 달라진 건 아닙니다. 환한이나 연자 하는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맞는 건 맞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방향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적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해야 되지 아닌 것도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환한 것이나 따져보면 연자 하나의 차이지 별 특별한 다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똑같은 김기현입니다. 지금 모습이 참 좋아요. 그대로 가세요. 이제 공중파 3사 출구조사가 듣도 못한 수치로 나왔고 다른 방송 한 곳은 그 반대로 나왔고 참 피가 말랐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시켜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밀어주시지 않고 약 주고 병 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제 선거 중반 넘어서서 종반을 갈 때는 최소한 5%포인트는 이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름의 자체조사도 있고 여러 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한 소문도 들리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들도 굉장히 뜨겁게 지지를 표시해 주셨기 때문에 0.5%포인트는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방송 3사가 이게 뭐 0.6%포인트 정도, 1%도 안 되는 순간 당황하면서도 일단 이겼으니까 반갑긴 해서 와 그랬는데 이어지는 그 케이블 종편 방송에서 1% 정도 진다고 나온 바람에 갑자기 그냥 막 싸늘해졌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웅성웅성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전투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전투표를 먼저 하자고 이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서로 합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를 개함해서 차이가 0.6% 아주 6%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위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가 줄어들고 우리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출구조사에서 약 8%포인트 저희들이 이긴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럼 6% 졌으면 이기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휴, 그래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정권 교체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좀 더 이제 적나라한 표현을 하면 이 오만하고 이거 뭐 내로남불, 뭐 그냥 위선, 무능, 뭐 그냥 독선 이런 형태로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 5년이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국민이 주권자지 권력자가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심판의 여지,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틀의 그 흐름하고 정권 유지라는 큰 흐름이 이렇게 맞닥뜨려 싸워졌는데 나중에 투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로 투표했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상대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것도 꽤 많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 당선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때문에 당신을 지지했다. 후보에 대한 지지도 물론 녹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신성한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이게 경고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기뻤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지금부터 진중해져야 되겠다. 그러게요.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숙제여서 저부터 뭘 해야 될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인사, 뭐 법안, 예산, 지금 말씀하신 협치 없이는 헛바퀴 돌지도 모르는데 흔히 사람들은 뭐 다 내려놔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협치해라.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실세이신 원내대표님의 협치는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 게 협치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당장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는데요. 저희들이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은 꼭 이겨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압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상대로 만약에 압승을 하게 되면 정치권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날 것이다. 왜냐하니까 바로 이어지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되는데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압승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민심이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걸 피부로 지금 와닿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도 있지만 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룹들도 남아 있고 또 다른 제3지대도 있단 말이죠. 저희들은 그 그룹이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를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노출했던 많은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그것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을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되어 있고 고발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합리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단장하고 나올 분들이 계시다고 보고요. 그게 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협치 관계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이런 구도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장 울산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부의식 해상풍력 또 울산공항 문제 두 후보의 생각이 많이 달랐단 말이에요. 윤 단성자가 엉터리라고까지 했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좀 제일 관심 있어 하거든요. 김 대표님의 생각이 대통령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무슨 공항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산공항이 규모가 너무 활주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중형기조차도 지금
함부로 이착륙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본 갔다 왔다는 비행기도 지금 이착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항의 활주를 키워야 되는데 예. 이게 양쪽에 다 막혀 있습니다. 북쪽은 동청강에 막혀 있고 남쪽은 주거지대에 막혀 있고요. 그래서 이 활주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활주로 사실 이걸 키우는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게 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현 시장께서는 그걸 사실 이제 폐지하겠다, 공항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때 이게 저희들 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고요. 우리 울산이 기업 도시인데 예. 각종 인적 사람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물류의 이게 수송 공항도 필요한 것인데 예, 예. 공항을 오히려 만들어야지 있는 걸 왜 없애느냐. 예, 울릉도에도 공항을 짓는데 지금 흑산도에도 공항 짓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공항은 울산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그런 인프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왕에 논의가 나왔으니 좀 이전을 해서 좀 더 큰 규모로 적어도 중형기 이게 동남아 정도, 일본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행기는 뜨고 내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 추진하겠다 공약했는데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예, 해상폭력은 해상폭력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부유식 해상폭력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할 때부터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태풍이 불었을 때 과연 안전할 것이냐, 과연 풍량은 적절할 것이냐, 예. 효율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풍력 산업이 이게 우리가 울산 앞바다에 풍력 발전소가 이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풍력 발전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울산에 뭐가 어떻게 될까? 전기가 만들어지면 각종 송배전 선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때문에 많은 어업권 지장도 받지만 보기에도 좀 흉물스럽겠죠. 거기에 비해서 얻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방 유발 효과가 있을까? 후방 유발 효과가 있을까? 저는 두 개 다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전기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파는 것. 자동차를 만들면 파는 후방 산업들이 딜러 산업도 있고 유지 보수하는 산업들도 있고 중고 매매하는 산업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 그냥 선로 따라 가버립니다. 예. 생산할 때까지는 이런 부자재 들어간 거 해봐야 전부 이게 거기에 기사재 들어가는 거 외에는 만들어지고 나면 유지 보수 외에는 실제로 인력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는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바람직한 산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가졌는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공약들은 두 후보가 비슷했기 때문에 공약했던 사항들은 이제 잘 지켜지리라고 믿고요. 또 대표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어도 되죠. 순풍에 돛한 듯 할 것으로. 공약 사업들 당연히 진행할 건데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이제 상급종합병원 만든다든지 유니스트에 의과학원 설립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 사실 독자적인 공약인데 유니스트라는 학교를 잘 활용하면 바이오메디칼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지금 게놈 산업을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 건강, 헬스케어, 이게 좀 더 장수명 또 거기다가 건강, 각종 희귀질병 사전 예방, 진단 이런 것들 이게 엄청나게 큰 일자리고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유니스트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의과학을 만들겠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울산 시민들은 이제 김기현 총리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정치인의 원론적인 답변 말고 이제 울산 사람들끼리니까 좀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양회동도 성사시키셨고 사선이셨고 또 대통령의 법대 선배이시고 입각은 무조건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 아니면 당대표 많은 소리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통합, 협치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자리에 가지고 농공 행사하는 모습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제 진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국민들에게 농공 행사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겨놔놓고 벌써 자리 다툼하냐.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순간 네. 정권에 대한 신뢰가 벌써 이게 깎아먹기 시작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백의종군할 생각이고요. 예. 국무총리 뭐 장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울산을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국무총리하고 법무부 장관 한다. 뭐 무슨 장관 한다는 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가령 무슨 장관을 했다 그랬을 때 뭐 법무부 장관 좀 전에 말씀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에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치권에 남아서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울산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죠. 대선으로 가는 교도부.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이미 광역시장의 행정 경험을 종합 행정 경험을 4년 쌓은 입장에서 예. 그것도 4선 국회의원의 선출직 원내대표까지 하는 입장에서 예. 그건 무슨 임명직 자리를 뭐 이렇게 탐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그 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요. 큰 정치를 도모하려 그러면 예. 뭐 좀 더 큰 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YS 예. 같은 분이 장관하시지 않으셨고요. 김대중 예. 같은 분도 장관하지 않으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장관 안 하셨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관 하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랬고요. 이제 지방선거의 시간인데 국민의힘이 절대 우세한 상황이 됐는데 시장 예비후보가 지금 넘쳐나고 있단 말입니다.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주장을 많이들 하던데 자, 이 상황도 원론적인 답변 말고 대표님의 생각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이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당에서 공천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공천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예. 왈가왈부하기 조금 이런 시기는 합니다만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울산시장 다시 하시라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시죠. 이유는 4년 전에 그런 그런 아픔을 이제 서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 자리가 서려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 개인적으로 서려가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울산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밀어주는 것이 내 역할이지 내가 무슨 개인적인 그런 뭐 서력 이런 차원을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울산시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좀 이 변화와 혁신, 뭐 개혁 이런 모습에 어우러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생각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새로운 5년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시민들께 희망의 메시지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정리하시죠.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13.6%라는 큰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김기현이가 해야 될 역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김기현이 네가 해라 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그동안 계속해서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변방의 역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중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제가 끌어당기고 울산 발전을 위해서 정부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을 제가 당겨오는데 제가 제대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당 내에서의 제 위치도 있고 또 제가 해야 될 영향력 같은 걸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울산 시민들이 지지해 주신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꼭 이 5년 그 윤석열 정부 내에 제가 작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정부의 실세가 돼서 돌아오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뉴스 시간에 다 못 드린 말씀은 유튜브로 이렇게 풀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뉴스 많이 기대하면서 오늘 출연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